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해서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내라고 한다면 저는 영어식 표현이긴 한데요. 그라인드 하이어라고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그라인드 하이어라고 하는 거는, 그라인드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게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갈아 넣는다. 정말 노동해가지고 경험치 좀 얻고 이런 거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좀 얻고 이러는 것이고, 주식시장에서 이 그라인드 하이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쓰냐면 우리말로는 그런 것 같아요. 꾸역꾸역, 차곡차곡. 그러니까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동성이 굉장히 작아진 상황에서 조금씩 올라갔다가 또 다시 원래 돌아왔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하는, 이걸 이제 그라인드 하이어, 힘겹게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특히나 지난번에 미 연준의 FMC 이후로 훨씬 더 강화되어 왔는데, 제가 볼 땐 두 가지로 사람들은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나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시작했다. 한국은행도 조만간에 금리를 올린다는데 이제 긴축이 시작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별 변화 없다, 그냥 그라인드 하이어로 계속 주식은 조금씩 앞으로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무슨 변화가 있었거나 또는 앞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차곡차곡 꾸역꾸역 이 길을 아마 계속하지 않겠는가, 지난 두세 달 이상 동안 봐왔던 길을 계속하지 않겠는가, 주식도 채권도.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예전과 달리 중앙은행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중앙은행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느냐면,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쫙 올렸다가,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금리를 쫙 낮춰버리는 거죠. 제로까지 낮추고. 그래서 다시 경기 좋아지면 또 쭉 올리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긴축 사이클, 완화 사이클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이트닝 사이클, 이징 사이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는 데는 한번 긴축 시작하면,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쭉 올린다라는 식의 생각. 그리고 한번 금리 낮추게 되면 쭉 낮춘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금융시장에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신호를 약간 냈죠. 이제 시작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는 금리를 언제 얼마나 올릴 것인가, 좀 더 앞당길 것인가, 좀 더 늦출 것인가만 남아있고, 그 다음부터 계속 올릴 것이고, 그러면 경기 고점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면 금리도 얼마 안 올라가겠네, 고점을 찍고 내려오겠네, 경기도 나빠지겠네, 이제부터는 경기 언제 나빠질까 그것만 계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면, 과거에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2000년 IT 닷컴 버블 붕괴, 그 다음에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붕괴 이후로 연준은 이제 경제가 붕괴가 되니까 금리를 확 낮췄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경제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시간 두고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올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올려서 언제까지? 경제가 나빠질 때까지 올렸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한 것 같고, 그러면 올리면 경제가 아주 나빠질 때까지 계속 올리지 않겠는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5월 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은행 부총재나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기자들과의 Q&A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 시켜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7월 아니면 8월 정도에, 9월까지 가지 않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지금 현재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지난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거의 금리 인상 하는 의견이 꽤 하지 않은 의견이 꽤 많았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총재께서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금리 인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걸로 보게 되면
뭐 이제 한두 달 이내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쭉 올려서 이제 경기 꺾일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냐?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요. 그냥 금리 한두 번 올리고 그냥 다시 중립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연준도 이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파월 의장이 FOMC 끝나고 기자간담회 하면서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긴축 사이클 시작한 거 아니다. 그냥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심해서 이걸 약간 좀 조절하려고 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가시고 나면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만히 있을 거다라는 식의 생각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기사 같은 데 보면 또는 리포트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은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극단적인 사고는 굉장히 좀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경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예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지구가 있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 지구가 있으면 가장 적당해요. 이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데, 경제라는 것도 그렇죠.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지구가 화성 쪽으로 가거나 금성 쪽으로 가거나 안 그러고 지구가 지금 있는 위치에 있으면 가장 적당합니다. 경제도. 근데 경제가 이제 지구와 달리 경제는 너무 차가워졌다가 너무 뜨거워졌다가 하거든요. 최근에 작년에 우리가 팬데믹 거치면서 화성까지 간 거죠. 너무 차가워졌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거나 아마 돌아왔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계속 밀었겠죠? 화성에 있는 지구를 원래 위치로 돌리기 위해서 여기서 강력한 부양책을 했습니다. 부양책을 했는데 너무 부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뜨거워지는 상태로, 야, 이대로 계속 밀다 보면 지구가 골디락스 존에서 벗어나서 이 금성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밀던 힘을 이제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제 긴축이 시작됐다. 너무 뜨거워졌다고 판단해서 이제 밀려고 한다. 차가운 쪽으로 지구를 밀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대답도 yes 아니면 no 아닙니까? 예 아니면 아니오죠. 그 다음에 주식이나 채권이나 buy 아니면 sell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라.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경제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거 말고 뜨뜻미지근한 그 위치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하는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뜨뜻미지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은 그거를 이쪽이나 저쪽이나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이러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화성에 가 있던 지구를, 작년에 지구가 화성까지 가 있었죠. 너무 차가워진 건데 이걸 이제 다시 정상 상태에 밀기 위해서 부양을 많이 했습니다. 부양을 하다가 야, 지금 이렇게 너무 세게 밀면 지구가 벗어나니 이제 그만 밀자라고 미는 힘을 뺀 거죠. 마치 자동차가 달리는데 엑셀레이터 아니면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밟거나 브레이크 밟거나 둘 중에 하나 밟는 게 아니고 엑셀레이터 밟다가 엑셀레이터 밟던 힘을 뗀 겁니다. 이게 긴축이냐라는 거죠. 브레이크 밟아야 긴축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가 골디락스 존에 들어오듯이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과열에 가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어가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나 제가 볼 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한 2번 정도 해서 지금 0.5%인 기준금리가 한 1%가 되면 일단은 멈추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아마 올해 8월?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 한 1분기, 뭐 늦으면 2분기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한번 더해서 1.0%가 되면 어느 정도는 금리 인상을 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출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이거는 긴축을 시작한 게 아니고 너무 낮은 금리를 정상화시켰다라고 정상화시키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원래 궤도로 돌아오는 정도, 이게 정상화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긴축과 완화만 있는 게 아니고 정상화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긴축하면 팔고 완화하면 사고, 이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 정상화? 그거는 뭐지?
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 직면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식은 그냥 아무 일도 없으면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으면 사놓은 상태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언제든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중앙은행 정책도 긴축이냐 완화냐 이렇게만 볼 거는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는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많이 행동했지만 이번에는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행동할 생각이 없어요. 정상화를 시키고 거기서부터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장기적으로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겠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면, 한국도 그렇죠. 우리 일본처럼 되지 않겠나. 인구는 계속 줄어들지는 않아도 인구 증가 안 하고, 인구는 고령화되면서 소비는 계속 둔화가 되고, 기업도 투자를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일본처럼 되지 않겠나. 라는 식의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최근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작년에 팬데믹 이후로 갑자기 미국에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전의 소비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 이전의 소비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하면 상품, 서비스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상품에서는 내구재, 비내구재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그 다음에 집에 가전 들이고 가구 들이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산다, 나는 자전거 산다, 어떤 사람들은 요트를 사겠죠. 이런 것들이 내구재 소비가 되는데, 이 내구재 소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이 수준을 잘 못 올라왔습니다. 요 밑에 주로 머물러 있고 약간만 올라온 정도죠. 다른 소비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구재 소비는 2008년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집에 가전 바꾸는 걸 잘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바꾸는 걸 잘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집에 인테리어 안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값 나가는 물건, 오래 쓰고 값 나가는 물건 소비 안 했습니다. 근데 팬데믹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대폭 늘어났죠.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도심에 이제 출퇴근한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쳐요. 힘들어요. 쉬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소비, 영화를 본다거나 음식을 사 먹는다거나 이런저런 걸 사 먹는다든가 이런 식의 비내구재 소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월요일에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어쨌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뭘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축도 해야 되고 나중을 위해서. 근데 이번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대폭 증가했죠. 그동안은 별로 신경 안 썼던 집에 이제 인테리어. 나중에 바꿔야지. 아이고, 지금 회사 다니기 바쁜데 이걸 언제 바꾸냐. 집에 있는 시간도 얼마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다가 집에 있는 시간이 대폭 증가하면서 집에 인테리어를 싹 바꿔버립니다. 텔레비전, 나중에 사야지. 큰 텔레비전 나중에 사야지. 게임기 나중에 사야지. 더 좋은 거 나올 때라고 하다가 나중까지 기다리는 게 무슨 그런 의미가 있나. 팬데믹 도는 걸 보면서 현실의 소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큰 가치를 부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큰 텔레비전 사고, 지금 게임기 사고, 지금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동차도. 그냥 이거 잘 굴러다니는데 계속 타고 다니지. 출퇴근할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레저 용도로 쓰기 시작하면서 흔히 이제 보복 소비라고도 표현을 하죠. 갇혀서 지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내가 소비로 그걸 풀어야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소비로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동차에다가 돈을 많이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구재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기업들이 당연히 투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겠죠. 지난 2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내구재 소비를 증가한 적이 없고, 근데 이거 잠깐 끝나겠지 라고 하기에는
뭐 바이러스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좀 바뀌었을 수 있거든요.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야 이거 지난해 20년 만에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 같다. 요동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금리를 쫙 올려가지고 경제가 뭐 이게 맥박이 치고 요동치고 있는 걸 탁 막아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 이 경제가 요동치도록 하기 위해서 버블은 막아야 되겠다. 인플레이션과 버블은 막아놓고 이 경제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길을 열어주자. 길을 열어주자. 이거를 금리로 올려가지고 막을 일은 아닌 것 같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뻗어가는 거를 한번 열어놓고 보자.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근데 그러다 보면 늘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경제가 충분히 뻗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있죠. 또는 뭐 2000년 닷컴 버블 또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버블 붕괴처럼 경제가 밑바닥에서 막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 자산 가격은 먼저 너무 올라가다가 그게 붕괴가 돼가지고 경제 전체를 붕괴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은 중앙은행들이 이거를 자산 가격과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관리를 잘 하면서 한번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자. 세상의 변화를 한번 보자.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게 지난 20년하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지금 긴축을 시작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경제가 지난 20년 동안과는 달리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긴축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금리가 너무 낮은 금리는 좀 정상적으로만 만들어 놓자. 그리고 세상이 가는 길을 한번 지켜보자.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이 하는 행동은 긴축. 그동안 완화하다가 이제는 긴축으로 돌아섰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중간에 정상화라는 게 있어서 금리가 요 정상적인 상황에 그것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요 정상까지만 쭉 돌리는 거죠. 그동안 너무 완화적인 것에서 요 정상까지만 쭉 돌리는. 그동안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아가지고 속도가 150km 막 나왔는데 이제 100km만 달리자라고 해서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조금 떼는 정도. 절대로 브레이크 밟거나 또는 이제 긴축으로 가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그라인드 하이어. 꾸역꾸역 차곡차곡 조금씩 지나고 나서 보면 올라 있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주식을 왜 안 했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보면 뭐 이거 안 해도 뭐 올라가는 거 얼마 없네. 한 달 동안 보니까 뭐 0.2% 올랐다가 뭐 1% 떨어졌다가 그 다음 달 보니까 2% 올라가고 뭐 이래봤자 1년 올라봤자 얼마 올라가겠어 라고 해서 얼마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나고 나서 보면 아 내가 그때라도 투자를 했어야 되겠다. 그럼 아마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목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럴 때는 사실 종목이 이 종목 저 종목 뭐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굳이 구분하시는 것보다 그냥 지수에 인덱스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이 그라인드 하이어 국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